쉬운 사례로 생각하면은 결혼식 같은 거 생각하면 좋아요. 네네. 내가 결혼식 날은 이미 다 정해져 있죠. 네네. 청첩장 다 돌렸죠. 네네. 날짜 바꿀 수 없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내가 그날 입겠다고 웨딩드레스 주문을 해놨는데 그날 갑자기 문을 닫았어. 웨딩샵. 그럼 나 어떻게? 원피스 입고 나가야 돼? 뭐 입고 나가? 말이 안 되잖아. 환불 그날. 가능하다. 그러면 그날 안 해주면은 당연히 의미가, 이거는 환불해줘야 되는 거고 뭐 손해배상도 맞네. 경우에 따라서 그까지도 가능하네. 안녕하세요. 이슈반장 원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친절한 생활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도영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도형입니다. 친절한 생활연구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이 있어서 우리 이쁘고 똑똑한 권 변호사님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당한 일인데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잖아요. 석 달, 넉 달 전에 옷을 주문한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이제 어떤 그 행사에 사용하려고 그때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가 옷 주문하면 뭐 길어봐야 뭐 며칠이고 또 외국에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넉넉하잖아요. 사실은 네네. 일주일, 이주일이면 끝나는데 보통 옷을. 그래서 한 석 달 전에 주문을 했는데 한 두 달이 지나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독촉을 문자로 계속 보내고 언제까지 되느냐라고 질문을 계속 했는데 상대방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석 달을 못 받은 거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만 보내고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돼가지고 법적으로 뭐 조치도 하겠다라고 문자도 보냈지만 상대방 그래도 계속 물건이 안 오니까 결국에는 더 치트라고 사기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그쵸. 거기다가 계좌를 등록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 환불도 요구했겠죠 당연히. 날짜는 다가오고 물건은 안 오니까 그쵸. 환불을 먼저 요구했어요. 근데 환불도 안 해줬고 그래서 더 치트에 등록했는데 명예훼손인지 먼저 그럼 환불 요구가 가능한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도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전달을 받았는데 네네. 작년 7월 13일에 먼저 따님이 옷 구매 문의를 하신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옷 제작을 해야 되는 거여서 이제 몇 달 전에 미리 문의를 한 거였고 주문을 하면서 10월 전까지만 오면 되는데 가능하냐 이 부분도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당연히 가능하다. 2달 정도가 남은 상황이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돈을 보내고 제작 의뢰를 한 거였는데 9월 중순까지도 아직 다 됐다는 얘기가 없어서 잘 되고 있냐 계속 확인을 했고 잘 되고 있다고만 하고 옷은 언제 완성될 수 그렇지, 있는지 확정을 안 해주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네네. 초조하고 그렇지. 내가 10월 이제 되면은 옷 써야 그 되는데. 행사를 가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이 옷 입고 결국 기다리다 못해서 10월 16일에 환불을 해달라 얘기를 했어요. 네. 곧 행사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늦으면 더 이상 이 옷을 입고 갈 수가 없다. 그렇지, 어차피. 그렇지. 근데 거기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따님 그릇 똑 부러지게 네. 이거 소비자가 환불 요구하면은 법적으로 된다더라. 왜 안 해주냐 따져 물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답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사기당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네. 그러면 일단 환불 요구는 정당한가요? 환불 요구는 결론적으로는 정당합니다. 왜냐면 네. 민법 제545조에 정기 행위와 해제라고 해서 일정 기간이나 일정 시점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채무 이행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확실하게 시간 약속을 안 했는 것 같잖아요. 확실히 언제까지 납품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약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납품 기한은 없었지만 네, 네. 분명히 내가 이 행사에 입고 가기 위해서 이 옷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해줘야 된다라는 걸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의 동기에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행사에 입고 가기 위한 옷을 제작하는 거지만 그렇지. 쉬운 사례로 생각하면은 결혼식 같은 거 생각하면 좋아요. 네네. 내가 결혼식 날은 이미 다 정해져 있죠. 네네. 청첩장 다 돌렸죠. 네네. 날짜 바꿀 수 없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내가 그날 입겠다고 웨딩드레스 주문을 해놨는데 그날 갑자기 문을 닫았어. 웨딩샵. 그럼 나 어떻게? 난리 원피스 입고 나- 나가야 난리- 돼? 뭐 입고 나가? 말이 안 되잖아. 환불 그날. 가능하다. 그러면 그날 안 해주면은 당연히 의미가, 이거는 환불해줘야 되는 거고 뭐 손해배상도 맞네. 경우에 따라서 그까지도 가능하네. 그럼 네. 자, 그러면은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소비자인 제 딸은 사기라고 판단을 해서
더치트에 올려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올렸어요. 그 올린 행위가 불법인가요?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은 안 해요. 더치트라는 사이트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고 물품 많이 거래하는 그 사이트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활용이 많이 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피해를 당했던 그놈 전화번호, 그놈의 계좌번호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해보고 이게 사기 계좌나 사기 친 사람의 번호로 등록된 적이 있으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이랑 조심하고 거래를 안 할 수 하지 않거나, 있게끔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따님이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그 계좌나 네네. 전화번호를 등록을 했잖아요. 네네.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나의 명예가 훼손되는 언행이 알려지면 퍼질 수 있으면 네. 성립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 더치트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사기쳤다, 이 사람 계좌번호, 이름 뭐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검색을 하면 나와요. 아. 네, 그러면은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기를 쳤다고 퍼질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른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건은 공익 목적이잖아요. 내가 그냥 단순히 이 사람 괴롭히려는 게 괴롭히고 아니고. 싶고 욕하고 싶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내가 굳이 속으로 해서 거기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리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런 상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더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라는 라는 얘기를 점을 공익적인 그렇죠. 거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 그렇죠. 명문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의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대응을 잘했는 것 같은데 그럼 경찰에 가서 언제 주문했고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져서 나는 사기를 당한 거라고 판단하고 공익을 위해서 올렸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돈도 안 돌려주고 그렇지. 물건도 안 보낸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렇죠. 네, 그럼 그렇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네, 맞죠. 걱정 안 하셔도 될 걱정 안 거고. 해도 그럼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죠.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날짜에 지켜있어야 되는 채무인데 못 지켰으니까 해제를 할 수 있고 해제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없었던 일이 됐으니까 돈이- 받았던 돈도 받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피해 보상을 주장할 수도 있네요. 내가 그때 이제 그날 그 그렇지. 옷을 못 입음으로써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입증을 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죠. 입증한다는 건 어떻게 뭐 다른 옷을 샀다든지 그런 비용? 이제 이 옷을 입고 내가 뭘 해야 어떤 되는데? 또 다른 이제 뭐 소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그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뭐 그런 걸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으면 아. 그 사람한테 또 그에 이제 대한 네, 위약금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게 이제 발생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건 이제 이 사람이 예상 가능했어야 되는 손해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결론은 났는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이제 더치트에다가 올렸는데 더치트 말고 그 구매 사이트에 댓글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네. 뭐 구매평 이런 데다가 내가 언제 주문했는데 언제까지 안 왔다. 나의 피해 사실을 적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일단은 사실 적시를 하는 거에 해당은 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미 내가 그래서 물건 안 받기로 하고 환불도 다 받았는데 그냥 올리는 건지 아니면은 도대체 언제 보내줄 건지 이제 문제 제기, 물어보는 거. 클레임을 하는 거인 건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거가 아니고서야 이거는 뭐 단순히 뭐 비방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주문했는데 오랫동안 못 받았다. 다른 분들도 급한 분들 있으면 주의해서 확인하세요. 주문하시라. 라는 의미 있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공익 목적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언급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구매평을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그걸 남겨주는 게 소비자로서는 우리끼리 서로 그럼요. 조심하게 하는 거네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내 솔직한 평 좀 올린다고 다 명예훼손으로 될 것 같으면 그래.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 후기를 올려서 그게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는 어때요? 정확하게 이제 업무방해인데 그때 안 그래도 따님이 네네. 고소당한 내용은 네네. 그냥 단순히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업무방해도 이제 고소를 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하나의 행위, 더치트에 뭐 본인 계좌나 핸드폰을 등록한 행위에 대해서 이건 명예훼손도 해당되고 업무방해도 해당된다라고 네네. 해서 주장한 거죠. 고소한 경우라면 네. 두 개 다 성립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구속 요건이 겹치고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죄에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될 수가 있는데 업무방해는 단순 사실 적시로는 안 되고 허위 사실 유포를 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괜찮네. 어쨌든 이 부분은 네, 허위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업무방해 성립 요건은 해당이 안 되고 뭐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단순 사실 적시지만 공익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죄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 네네. 안심하고 두 발 뻗고 자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에 오면 쉽게 편하게 이제 해결이 되네요. 상담 너무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아, 줄을 서시오. 제가 번호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러 올게요. 네네, 맞으세요. 오늘 이슈반장에서는 인터넷에서 네네. 거래를 하다가 그렇죠. 내가 원래 사기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나를 역으로 명예훼손, 그렇지.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다들 인터넷 거래는 비대면이니까 맞습니다. 사기 당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반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